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A에서 C는 각각 주류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중에 하나다. 자, 지금 보시면 유일신을 숭배하는 땡땡교를 오랜 기간 국교로 유지하고 있는 갑국은 조상신을 숭배하는 또 다른 동그라미교가 유입이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갑국에서 동그라미교는 처음에는 일부 집단만이 공유한 A였다라고 했으니까 A는 바로 하위문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동그라미교 신자들이 갑국의 B인, 그럼 갑국은 기존의 국교였잖아요.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믿는 종교였으니까 B가 바로 주류 문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네모교가 숭배하는 유일신을 부정하면서 이 동그라미교는 반문화의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일본을 보시면은요,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와 달리, 아니죠. 모두 다 시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이 됩니다. 2번을 보시면요. 주류 문화는 반문화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 증가에 기여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주류 문화보다는 하위 문화나 반문화가 이제 문화 다양성 증가에 이제 기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달리가 틀렸고요. 반문화도 하위 문화도 모두 다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데는 기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선지도 틀렸고요. 3번을 보시면 한 사회에서 반문화가 왜 주류문화, 하위문화와 공존할 수 없나요? 반문화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다 그 나라의 모국어를 사용을 하고 그 나라의 전통 예절이나 축제를 즐기고 그러잖아요. 3번은 전혀 상관없는 말이고요. 4번을 보시면 하위 문화와 주류 문화는 반문화와 달리 해당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 정의 정체성 강화. 구성원의 정체성 강화는 모두 반문화도 하위 문화도 주류 문화도 모두 정체성 강화에 기여를 합니다.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죠.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하위 문화에 보시면은 반문화가 있고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가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반문화면 하위 문화인 것은 맞으나 하위 문화면 주류 문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구자 갑은 집단 간의 경쟁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독립변수 찾아내야죠. 집단 간 경쟁. 그럼 종속변수는 긍정적 평가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게 이제 종속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의 청소년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한 후 무작위로 네 모듬으로 나눴고요. A와 B는 이제 숲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고 C는 A에, D는 B의 활동을 관리했어요. 그래서 1일차에는 A와 B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상태, 즉 다시 말하면 경쟁이 없었던 상황에서 과업을 수행을 했고요. 2일차의 갑은 A와 B에게 경쟁 모듬의 존재를 알렸어요. 그럼 2일차에는 경쟁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과업을 먼저 해결하는 모듬에게만 상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C와 D가 그 A와 B가 과업 수행하는 중 나눈 대화에 대해서 칭찬과 비난, 지금 보시면은 긍정적 평가를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자별로 기록을 했더니 갑이 C와 D가 관찰하여 기록한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일차의 칭찬 횟수가 증가, 비난 횟수는 감소했다라는 걸 알아차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선지 한번 볼게요. 갑이 여기서 수행한 연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양적 연구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험법만 활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2번을 보시면 모든 A와 B는 실험 집단은 맞습니다. 실험 집단은 맞아요. A와 B가. 그런데 C와 D가 통제 집단인가요? C와 D는 실험 집단도 아니고 통제 집단도 아니고 그냥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에 해당할 뿐이죠. 참여했지만 이제 보조 연구자로서 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따라서 2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참고로 이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는 독립변이를 처치했느냐 처치하지 않았느냐인데 A와 B 모두 독립변인, 즉 집단 간 경쟁을 시켰기 때문에 둘 다 실험 집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3번을 보시면 1일차와 2일차 모두 근데 독립변이를 처치했나요? 아니죠. 1일차에는 경쟁을 안 시켰잖아요. 안 시켰다기보다는 시켰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죠. 근데 2일차에는 그걸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1일차는 처치를 안 했고 2일차만 처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3번 선지도 틀렸고요. 4번 기억은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C와 D가 조사를 했으니까 갑은 C와 D가 조사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2차 자료 아닌가요? 아니죠. 같은 연구에서 수집을 한 자료잖아요. 1차 자료에 해당이 되지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디귿은 니은과 달리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이다. 종속 변수가 뭐죠? 긍정적 평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긍정적 평가를 조작적 정의한 거는 니은 아닌가요? 칭찬했어? 그러니까 5번도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을 연구 윤리 측면에서 적절하게 평가한 것만을 고기를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연구자 갑은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조사에 앞서서 연구 대상자가 응답 중단을 요청할 경우 즉각 조사가 중단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바로 선지로 가주는 게 좋아요. 기억은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했나요? 그렇죠. 응답 중단을 요청하면은 즉각 중단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하면 오세요라고 했고, 그래서 이거는 연구윤리의 기억은 위배되지가 않죠.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실제로 조사가 진행 중 응답 중단을 요청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중단했고요. 답변 자료를 폐기했대요. 이거 잘한 거 아닌가요? 연구 자료 조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연구윤리 위배되지가 않아요. 맞는 설명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노인들이 연구 목적을 알게 되면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갑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에도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 이후에더라도 연구 대상자들에게 알려줬어야 됐죠. 근데 연구 대상자에게 그 목적을 알리지 않았대요. 그럼 이건 연구 윤리에 위배되지가 않는 게 아니라 위배가 됩니다. 끝나고서라도 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리을을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관심을 가진 기업이 연구 자료를 요청하자 연구비 지원을 받는 대가로 개인정보는 삭제했고 모든 연구 자료를 제공했대요. 자, 익명성을 보장하기는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폐기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연구윤리에 위배가 안 되나요?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윤리에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리을번도 틀린 선지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운동과 관련한 문제이고요.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은 땡땡 네모 단체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불필요한 이메일 사용하기 이런 거 다 환경운동에 해당하고 환경운동은 사회운동의 사례가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뚜렷한 목표와 방법을 제시했고요.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수행을 했죠.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그래서 당연히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니은을 보시면요. 인기 연예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을 하자 추모를 위해서 사고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헌화를 했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메모를 남겼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사회운동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왜요? 조직적이지 않은 군중이 일시적으로 모인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했다면 모를까? 일시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바로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죠.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디귿번 선지 한번 볼게요.
다 오랜 전통에 따라 여성운전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던 세모국에서 시민운동가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해서 이 법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럼 공약을 내세우는 게 사회운동인가요? 아니죠.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는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어떤 집단이 지속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사회운동의 조건에는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틀린 선지고요. 리얼을 보시면 노동조합이 정부의 연금 개시 연령 상향 정책에 대해서 퇴직 후 연금 수령 시작 시기가 늦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연금 개시 연령 상향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거, 요거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회운동이 아닌 이유 중에 특정 집단이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사회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리을본도 틀린 선지예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